아유 뭐 이번에 우리가 지금 인도하고 이 한인도 군사 동맹을 빨리 맺어야 되는 게 인도가 13억입니다. 13억. 인도하고 중국하고 싸우니까는 우리가 남이가고 가가지고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무기 팔고 뭐 한류 제품 팔고 그렇게 하면은 13억 플러스 소위 말 친미만 하면은 동남아시아 몇 억에다가 저기 미국까지 하면 20억의 시장을 먹을 수가 있는데 반미를 하다 보니까 20억의 시장을 날려먹는 겁니다. 예. 그 중국 뭐 13억이 크다는데 중국은 달러가 없잖아요. 물건을 갖고 가는데 돈은 안 주잖아요. 중국이 이제 망하는데 그 망하는데 왜 달러 붙어 있냐고요. 이 망하는데 달러 붙어 있으면 그건 빨갱이 새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빨리 친미 정권으로 바꿔야 됩니다. 박사님 되십니까? 네, 다 준비됐습니다. 자, 우리 김정인 박사님을 아주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 나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어제도 오신 분들 계신데 또 와주셨는데,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조금씩 업데이트를 시키니까. 오늘은 좀 시간이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좀 빨리빨리 제가 진행해 볼게요. 먼저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인데 요즘 팬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다음 왜 이거 마이크 쓰라고요? 마이크 마이크 쓰고요. 이거 손 올릴 텐데. 그래서 뭐 이렇게 준 것도 있고 여기 보세요. 2천만 명 봤어요. 2천만 명. 그치요? 그러니까 안 돼. 마이크 쓰면 안 돼요. 그냥 목소리를 크게 하세요. 네. 아름다운 목소리 들으면. 이거 안 꺼졌구나. 2천만 명이 봤대요. 뭐 어쨌든 뒤에 안 들리시면 안 들린다고 손을 네. 크게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를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isift.com 들어가면은 저렇게 경고 문구가 뜬답니다. 네, 무서운가 봐. 왜 그래? 늘 얘기하잖아요. 고소하라니까 왜 이런 더티한 짓을 해? 어? 그냥 고소하라고. 내가 그래서 모르겠어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 못하지만은 이거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그 청와대 그 국민청원 있잖아요. 거기다 제가 저를 고소해달라고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할 거예요. 이거 끝나고서 오늘이나 내일. 네. 이건 누가 이렇게 그림 그렸어? 미국은 한국 안 버립니다. 아까 막 연락에 소리 지르더구만. 누가 이렇게 그렸더라고. 그래서 했고 올림픽 이거 뭐지? 뉴스데일리 베스트 이거 보세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얘기하지만 저희 것만 광고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잘하는 거 다 광고예요. 왜? 같이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그런 건데 여기 보면은 펜스 부통령 환영 행사 참석 5분 만에 퇴장했다. 이거 맞죠? 이번에 평창올림픽 뭐 내가 봤을 때 퍼포먼스는 잘했어요. 원래 우리나라는 늘 문제가 뭐냐면 국민들은 잘하는데 정치인들이 항상 개판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막식 행사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난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이 외교적 부분에서 문제가 많았어요. 5분 만에 퇴장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같이 앉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지요. 왜 이래? 이걸로 해야겠구나.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거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랑 미국 사람이랑 아베 다 불러가지고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사진 찍어가지고 생색내려 한 거 아니야. 그 수작을 미국이 몰랐을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알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해준 거예요. 미국이 바본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을 안 그려준 거예요. 자, 이런 것만 봐도 뭐예요? 코리아 패싱이지. 미국이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해서 호의적이라면은 안 할 것도 해줬겠죠. 오히려. 왜? 도움이 된다면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5분 만에 나간 겁니다. 그랬고 테이블 좌석 준비되지 않았다. 이거 거짓말한 거죠. 이거. 준비해놨었어요. 준비해놨고 이름까지 다 올려놨어요. 근데 안 앉았을 뿐이야. 그 바깥에서 이렇게 악수만 하고 나갔더라고요. 저도 영상 보니까. 이렇게 앉는 그림을 만들려고 그랬지. 그래서 마치 딱 보면은 뭔가 그림이 나오잖아요.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해서 뭔가 외교적으로 굉장히 멋있게 자기가 했다라는 식으로 보여주려고 했겠죠. 누구 마음대로.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나갔다는 거고, 여기도 보면 20분 동안 기다렸대요. 졸라 추웠겠네. 어이구. 20분 기다려가지고 와가지고 5분 만에 그냥 앉지도 않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외교적 참사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짓말을 하려 해도 속일 수가 없다니까. 공식 채널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했잖아. 네? 이거는 동맹국에 대한 선전보고가 다름없이.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올림픽 끝나고 나면은 우리나라에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렇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올림픽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근데 지금 문재인이 매를 벌고 있죠, 지금. 근데 참나 이런 걸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외교적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자기가 인기를 얻겠다고 아까 그렇게 같이 앉는 것도 머리를 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가리에서는 그 정도 수준밖에 전략이 안 나오나 봐. 그게 될 거라 생각하나? 난 그런 걸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청와대에 있는 주사파이들은 정말 머리가 안 좋아. 그걸 앉을 거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외교를 하니 개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번에 그 누구지? 그 김 누구야? 그 동생. 김거식 있잖아요, 걔. 예. 걔 올 때 이렇게 우리나라 FC 버리고 호위해줬다 그러대? 왜? 누가 공격한대?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누군데? 예? 미국이 공격할까봐 그랬나? 이런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오면 오는 거지 뭐. 지가 뭐 오면 오는 거지. 그걸 왜 호위해줘? 그리고 왜 청와대 경호원이 얘를 비호해줘? 국정원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이라면은. 왠지 아세요? 국정원이 경호하는 이유는 뭐예요? 경호병 감시입니다. 그렇죠? 얘가 뭐 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경호병 감시하기 위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원래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청와대 경호원을 그렇게 이쪽에다 붙여줘? 국정원이 경호병 감시를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야 지금? 응?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행동들이 보면은 굉장히 친북적이죠. 이러니까 친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게 친북인가? 그리고 이번에 그 펜스 부통령이 이 움직인 코스를 보면은 선이 드러나죠. 외교적 행위가 바로 그 미국의 뜻을 말하죠. 근데 뭐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탈북자 만나고 이런 것들 뭐예요?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나타내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한상에서 밥을 먹을 거라 생각했어? 이 등신 같은 놈들. 여기 이렇게 기다리다가 들어왔는데 여기 이 바깥에 여기 서 있잖아요. 여기 이쪽에 자리가 있는데 안 앉고 여 멀리 있잖아요. 이 본 거겠지. 이쪽에 걔 앉아 있는 거 보고서 안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악수만 하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대변인이 뭐라 그래요? 애초부터 계획이 없어서 뻥치고 그러죠. 얘들 계속 거짓말해. 간담회 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얘기했고. 그래갖고 태극기 이번에 독일 애들도 이렇게 소심한 저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게 섭정 딱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딱 이 화면 나고 이 화면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행사 퍼포먼스는 PD나 사람들 중에도 이 소심한 저항을 한 사람들이 있나 봐. 왜냐면은 요 장면 나오고 이게 나왔거든. 저도 다를 못 봐서 부분만 봐서 왜 이렇게 이런 퍼포먼스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뭔가 카메라 앵글을 잡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안요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데서 자고 북한도 이런 데서 자고 개새끼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특혜 논란에 포함 안 되나? 그 최순실 말 빌려준 거는 특혜 논란 해가지고 구속 수사했잖아요. 그 북한 애들을 갖다 이번에 한 몇십억 풀어 20억인가 풀었다고 했나? 그거는 이거 특혜 논란 아닌가? 친이한 김정일 의원이 있었는데 3천만 원짜리 생일 광고 했대데 여태까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생일 광고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나 싶어요. 없었죠? 우리가 무슨 북한이에요? 아니 대통령 생일이 뭔 상관이야? 어? 나도 그것 때문에 대통령 생일이 이때인 줄 처음 알았어요. 1월 24일인가? 그렇다 그러대? 66번째. 아 숫자 66이야. 골 때리는 생일이야. 하여튼 뭐 그렇다는데 뭐 이렇게 해가 달이 뜨는 날. 뭐 좋아 마음대로 생각하라 그래.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지하철에까지 이렇게 10군데 역에다가 했다 하더라고요. 저도 지나가다 봤었어요. 봤는데 이거는 북한에서 난 짓이에요. 그렇죠? 북한에서 한 짓이라고. 왜?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생일이 아니라 뭔 상관이야. 응? 그냥 각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응?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욕을 많이 먹으니까 뭐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넣어줘라. 뭐 댓글 부대 동원하는 거예요. 이따위 짓이 나고 말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이제 거기 보니까
공연장 인근에 이런 거 삐라 많이 뿌리는데 아우 좋은 현상이에요. 괜찮아 뭐 어때? 걔들 예술 공연단들 북한 선수팀들 왔다 갔다 하는 길목에다 저런 거 많이 뿌리는 게 나 더 좋다고 봐요. 왜? 공포감을 느끼게 해야 돼. 북한 애들도 지금 쫄아 있거든요. 공포심을 느끼게 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삐라 계속 퍼지는 거 아주 좋다고 봐요. 나왔고 이거 태극기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예. 앞으로 좀 우리가 많이 좀 이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데모 할 거 아닙니까? 이미 벌써 날짜 벌써 반중 데모하고 이제 했는데 더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난수 방송으로 나갈 겁니다. 네. 이거 하나 빼먹었네. 빼먹었는데 뭐냐면 이게 세계와 더불어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책 만들었대요. 더불어 나누는 철학,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얘네들한테는 빨갱이 냄새가 나. 빨갱이라면 고소한다며 고소해봐 그러는 거예요. 나 빨갱이라고 했으니까. 민노총? 나 빨갱이라 생각해요. 고소해봐. 왜? 자, 이거 민주노총의 내용 예전에 했으니까 통과할게요. 요게 바로 예전에 제가 방송했을 때 했던 부분이에요. 민주노총. 지금 민주노총 들어가려고 제가 계속 하는데 안 들어가지 돼? 제가 좀 들어가서 직접 보여주려고 했더니 계속 지금 페이지가 지금 다운됐는지 어제 새벽에 제가 기다렸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캡처한 건데 원래 3개가 나와요. 민주노총의 김정은이라 치면은 김정은 원순이 어로, 김정은 위원장 위성과학자 주택현지지도, 김정은 제1위원장 최근 한반도 상황평가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그래갖고 옛날 때 내가 막 뭐라고 방송에서 난리쳤더니 하나 줄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줄었다고 생각했더니 최근에 제보가 왔어요. 늘었다. 이렇게 제보가 왔어요. 그래갖고서 이건 뭐냐 축하 메시지예요. 박사님이 이렇게 해서 승리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시 또 메시지가 얘기 아니라 꼼수 썼다는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게 뭐였냐? 이렇게. 이게 어제 새벽에 제가 한 거예요. 새벽에. 뭐냐면 여기다가 대고서 김정은,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있잖아요. 얘네들 바보 3대들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안 나와요.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나와. 그래서 드디어 지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지웠구나. 근데 지운 게 아니에요. 여기 계속 검색 있죠? 이걸 눌러야 돼요. 누르면 짜자장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얘네들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얘들 빨갱이 맞지. 뭐였잖아. 아니 웹사이트 관리자가 관리를 했네. 손을 댔잖아. 왜 손을 댔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민노총 빨갱이 맞잖아요. 이러니까 빨갱이지 누가 빨갱이 아니라 그래. 그게 이게 왜 명예훼손에 왜 이게 해당되는지 모르겠어. 이 빨갱이들한테 얘기한대. 민주노총 빨갱이라고 내가 지금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이 빨갱이 새끼들한테. 고소하라니까? 이거 왜 이런 짓 하냐고. 이거 있으면 문제 있으니까 이거 삭제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이거 정당한 요구 아니에요? 근데 이 빨갱이 새끼들이 말이야. 이거를 지운 게 아니라 이렇게 숨겨놨잖아. 검색 결과 없다라고. 숨겨놓고 누르면 나타나게 해놨잖아요. 그 관리자 이 새끼 빨갱이네. 왜 이렇게 김일성을 보호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리고 또 김정일 검색 결과 없다고 나와요. 이것도 계속 검색을 누르면은 짜장 나타난다니까. 이 새끼 빨갱이네 이것도. 김일성, 김정일 다 나타나요. 김정은 마찬가지. 쭉 나타나. 왜 이렇게 더 늘어났어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자, 이러니까 민주노총이 빨갱이 맞죠. 근데 이 민주노총이 뭐 했어요? 촛불혁명한 애들 아니야. 그게 민주화 혁명이라고? 개 같은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공산주의 혁명 구테타예요. 예? 그거를 모르고 아직도 지금 헤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정신 차리라는 거야. 정신 차려. 실체를 알고 봐야지. 그리고 또 뭐야 이거는. 그래도 그 와중에 그래도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다 빨갱이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여기 노무현과 김정일 대화록 전문을 보고 제대로 잠을 잘 국민이 있을까요? 해가지고 2014년 11월 7일 날 좀 옛날 기록인데 여기 보면 NLL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기록을 여기다 써놨어. 그래서 뭐 대화락 존문해갖고 뭐라 썼냐면은 노무현이가 뭐라 얘기했느냐.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되어 있습니다.
NLL은 합의되지 않은 불법선으로 국제법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NLL 북쪽은 그냥 놔두고 NLL 남쪽만 공동 이용하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이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죠. 라고 민주노총 게시판에 써 있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 써 있잖아. 그래갖고 세상의 자주적인 나라는 북측의 공화국밖에 없고 우리는 미국의 여지껏 의지에 살아왔습니다. 라고 여기서도 노무현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 노무현 이거 빨갱이네. 말하는 게 보니까. 이런 식으로 쭉 써놓은 거야. 이게 쫙 써 있어요. 그래갖고 뭐 오후에 시간 좀 내주십시오. 얘기할 게 더 남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더니 김정일이가 뭘 더 얘기? 기본적 이야기 다 되지 않았어요? 어이 비서 오후에 시간 있으면 한번 봐. 없으면 말고. 이런 식의 답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쪽팔리게. 응? 문재인하고 똑같죠 지금. 북한한테 설설기고 욕이나 얻어먹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외교야. 어? 이게 무슨 외교야. 어쨌든 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아주 그 사람이 이게 계속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써놓은 거예요. 엄청 길게 썼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국사책을 좌파 정권 10년 이래로 김일성 어록과 주체 사상책을 그대로 베껴서 한국 국사책을 만들어 그대로 젊은이들에게 지금까지 잘못 교육시킨 결과가 이들 말고 좌편향 판검사가 생겨나 헌법을 무시하고 빨갱이들 편을 듣고 있는 웃지 못할 사회가 지금의 우리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2013년에 쓴 글인데 지금 우리 이 현실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걸 써놓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도 되게 위험하다. 그동안 한미 FTA 반대, 광우병 촛불 시위, 제주 해군기지, 용산 살인 참사 현장, 한진 중공업 파업 현장, 쌍용차 파업 현장, 현대차 파업 현장 등 국가의 안위가 걸린 중대 현장에 왜 저렇게 극렬 폭력 시위가 일어나나 의아했던 분들의 답이 확인된 것입니다. 문재인과 빨갱이 꼭두각시 민주당 여기 이때부터 국민목에 총을 들이댄 이석기와 통진당 이들은 모든 것에 반항하며 오로지 북한이 추구하는 3년 내 무력 통일 호언에 발맞추어 우리를 북한 살인마 굶주림 같은 지역 정권하러 몰아넣으려 합니다. 뭐 등등등에 써 있는 거예요. 야, 민주노총 안에다 써놨어. 용감하네. 응?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런 써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빨갱이를 쫓아내자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댓글이 딱 하나 달렸어. 니 참 똑똑하다. 왜 국회로 가지 그러냐. 이거 왠지 알아요? 제가 저도 고대사를 처음에 연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한 거 원래 전공은 국제관계지만은 제가 국제관계는 1급 비밀로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제가 강의한 내용들은 다 제 연구 논문, 그 다음에 제가 해외에서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말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문재인이가 하도 병신짓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제가 제 연구한 내용들의 일부분을 공개한 거예요.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본 것들이. 그랬는데 제가 고대사를 먼저 인터넷상에 공개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고대사는 보통 좌파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제 국제관계의 정치관을 보고 저의 적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저랑 단체 카톡이라든가 이런 걸 맺어놓은 사람들이 많아. 나는 부른 적 없어. 걔네들이 불렀지. 근데 나는 그냥 보고서 계속 지나갔어요. 왜? 너무 바쁘니까. 요즘은 거의 이메일 확인도 못해요. 여러분들 저한테 문자 줘도 거의 답장 못합니다. 왜? 너무 많아. 하여튼 그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느냐. 보다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가 하도 많아서 제가 가끔씩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좌파 애들 중에서도 북한 애들이랑 연관이 됐을 것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문체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개념 없는 좌파와 진짜 빨갱이 좌파는 달라요. 왜? 문체를 보면 알아요. 이 말하는 톤, 색깔, 패턴을 보면은 요 새끼 좀 이상한데 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런 애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런 글을 쓰잖아요. 순식간에 조용해져요. 그 단체방에. 막 댓글이 다 올라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거 하나 탁 올리잖아요. 순식간에 대화가 뚝 끊겨요. 정적이 흐른다고. 왜? 야, 들킨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건가 봐요. 왜 이렇지? 막 이런 식으로. 약간 한 1시간 정도 정적이 발생해. 그리고 나서
이제 한두 명이 전담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잽을 날리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저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서 똑같이 이런 거를 쭉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본인들이 튕겨져 나갑니다. 나갈 때 어떻게 선동하냐면 나가자 그래요. 왜? 나를 쫓아낼 수는 없거든. 카톡은. 근데 나가자고 하는데 나가면 어떻게 되냐? 10명 정도가 나가요. 걔네들이 핵심층이에요. 내가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 누가 핵심층인가 알기 위해서. 그리고 방장은 안 나갑니다. 왜? 다시 초대해야 되니까. 내가 다 알고 있죠. 그 메커니즘을. 그래서 나갔다가 아무도 안 나가니까 다시 들어와. 왜 안 나가지? 일반 사람들은 모른다니까. 일반 사람들은 초대했으니까 초대를 당한 거지 자기가 자발적으로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자 한다 해서 나가지 않는다니까요. 또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누가 언제 보겠어요. 매일매일. 한 2, 3일이나 지나야 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시 들어와. 그 또 막 해. 근데 그럴 때 보면 어떻게 이름이 바뀌어 있어. 그건 모를 줄 알아? 다 알지? 그래도 계속해요.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 단톡방이 박살이 나요. 저 때문에. 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통하거든. 왜냐면 걔네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그 문제가 딱 걸리면 제일 먼저 걔네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뭐냐? 친일 논쟁부터 시작해요. 친일파 박정희 어쩌고저쩌고 써요. 막 써. 그래갖고 그래. 나 박정희 친일파라고 생각해. 왜? 만주상학교 나왔으니까. 근데 대통령이 된다면 친일파 행위 안 한 것 같아. 왜? 정책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갖고 그래요. 그럼 민주당에서도 그 친일 행위했던 사람들 많은데 그 자식들은 지금 친일 행위 안 하고 애국 행위 하고 있나? 내가 거꾸로 물어본다고요. 응? 노무현 대통령 때 친일 청산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거 왜 못했어? 내가 그런 거 물어본다고요. 역으로. 그리고 뭐 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해요. 또 이승만 정권 때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서 그래 독재했다고 생각해. 근데 2차 세계가 끝내고 독립된 나라 중에 독재하는 나라에서 불러봐. 내가 그런다고. 그러니까 얘기잖아. 역사적 사례를 중심으로 본댔잖아요. 네 논리대로 나간다면 그래 말은 참 아름답네. 그러면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서 독재하는 국가 찾아봐봐. 독립한 나라들 중에. 또 하나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선진국 된 나라 있으면 나한테 하나라도 제시해봐. 또 하나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립운동한 사람들. 독립운동가 출신들이 나라를 못 잡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개판됐다면서요. 오케이. 일단은 이론이 있지만은 받아들이고 그럼 독립운동가 출신들이 대통령이 돼서 잘된 나라 있으면 얘기해봐. 나라 이름을 제시해봐. 그러면요. 한 개도 제시를 못해요. 왠지 알아요? 없어요. 세계사에 없어요.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그럼 니들 논리가 안 된다는 거야. 야, 독립운동가가 나라를 잡았어야 되고 그래서 민족정기가 바로 쓰면은 나라가 잘 산다며. 그게 너희들 논리 아니야. 근데 현실은 너희들이 얘기하는 친일파가 장기 독재 집권을 했더니 잘 살게 됐어. 자, 현실에 대해서 설명해 보셔요. 사회주의에서 얘기하는 막시즘의 역사 발전이로 말고 현실을 기반으로 한 너의 생각을 얘기해 보라요. 왜 안 맞지? 응? 그거거든요. 답변 못 해요. 그럼 내가 답을 줘요. 내가 답해 줄까? 그런다고요. 그런 식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다. 독립운동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통령이 독립운동가 출신이면은 일단 그 과거 식민지를 삼았던 영국이 됐던 프랑스가 됐던 그 나라가 자기가 식민지를 삼았던 나라의 대통령이 독립운동가 출신이었던 소리는 뭐예요? 자기랑 싸웠던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차피 갑은 뭐예요?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라고. 물건 안 사준다고요. 그러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업시설이 파괴당했다고요. 그래서 가난해졌다예요. 현실을 똑바로 분석해라 해요. 이건 정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국가에서 경제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발전은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문재인 지금 헛소리 막 하다가 그랬잖아요. 외교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이 소리 하잖아요. 몰랐어?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외교할 줄 몰라.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이 아마추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왜? 개념 없이 행동하지 말라요. 개념 없이. 국제 외교라는 게 어떤 건지 알고서 하냐는 거예요. 모르면은 듣고 배워라. 내가 얘기하잖아요. 왜냐? 제가 강의한 내용에는 정책 대안이 있다니까. 모르면 듣고 배워라예요. 모르면 듣고 배워. 쪽팔리면은 사람 보내 가르쳐 줄게. 그거거든. 물론 여기 제가 얘기한 정책 제안은 다 빨갱이랑 중국 놈이 없어져야 되지 가능한 정책들밖에 없어요. 뭐 하여튼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도 멀쩡한 놈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역발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는데 어떠한 힘이 왜 계기가 된 줄 아세요? 자기의
혈연 관계 때문에 그래요. 여부리가 아빠였잖아요. 실질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그 혈통에 대한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폭장을 이뤘자면은 결국 그러한 시선들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중국을 통일시키는 기반이 된다고요.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부국강병을 이루게 되고. 박정희 대통령? 전 친일파였다 생각해요. 만주상학교 나왔으니까. 그거를 문제 삼는다면 오케이. 난 만주상학교 안 나왔다고 얘기 안 해. 뭐 나왔어. 그래서 대통령 된 다음에 우리가 경제개발할 때 우리가 번 국부를 일본에다 갖다 바쳤냐는 거예요. 안 바쳤잖아. 그걸 봐야지. 과거를 가지고 따져? 이거 무슨 조선시대 논리야. 정조관념 없으면은 뭐 쳐죽이려 했던 그런 옛날 사고방식 아니에요. 뭐 어때? 예쁘면 그만이지. 내 말 잘 들으면 되는 거지. 응? 그런 이상한 조선시대적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상대방을 모는 거 말도 안 된다요. 왠지 아세요? 다른 나라는 못 배워서 한다는데. 네. 얘들 빨갱이들 논리가 이런 식이란 말이야. 민주노총? 이거 보세요. 하는 짓들 봐. 과거를 잊지 말자면서요. 오케이. 과거 잊지 말자는 건 나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일제 침략에 대해서 비난 많이 했지? 자, 그러면은 일제 침략 이후에 일어난 6.25 전쟁은 어떻게 생각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몇 명이나 죽인 것 같아요? 몇 명 죽인지 아세요? 몇십만 명 죽였어요. 그것도 굶어 죽은 것까지 포함해서. 총으로 쏴 죽인 거 말고 굶어 죽은 것까지 포함해서. 왜? 일본 패전 말기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굶어 죽은 사람들은 많아요. 왜? 전쟁 마지막에 물자가 딸려서. 근데 6.25 때 우리가 죽은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300만 명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문제 없어? 내 말은 그거예요. 아니 똑같은 논리를 보자는 거예요. 더 많이 죽인 놈이 더 나쁜 놈 아닐까요? 우리를 더 많이 죽인 놈이. 응? 근데 왜 김일성이하고 그 김일성이 그 딸년인가? 이번에 김 누구야 했던데 걔 온 애들. 이런 애들한테는 아주 VIP 대접하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독재자의 딸이라면서 그럼 김일성은 독재자 아니야? 난 이런 것들을 보면 얘들 정신 상태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똑같은 독재자라 치자 이거야. 그럼 누가 더 나쁜 독재자지? 3대 세습한 독재자가 더 나쁜 독재자일까요? 아니면 1대하고 끝난 사람이 나쁜 독재자일까? 뭐 이런 식의 논리가 있냐는 거야. 에? 이런 것들이 안 맞는다는 거야. 얘들 사고방식에 균형적인 시각이 없어요. 보면은. 이야기하면 나중에 뭐라 그래? 친일파라고 욕해. 아니 거기서 친일파가 왜 나와? 그러니까 얘네들 논리는 뭐냐? 자기네들이 말하는 논리가 마지막에 밀리면 쓰는 카드가 친일파 카드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뭐로 밀어붙여요? 친중파로 밀어붙인다고. 야, 이 짱깨 새끼야 그러고. 네. 나에게 고소 좀 해주세요. 저 아직 고소 안 하신 분 계세요? 청와대 고소 안 하신 분 다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왜 안 해? 하려니까. 내가 어제 사우나 값도 대줬으니까 해야 돼. 내가 돈 내줬으니까. 내가 돈 주고 지금 고소하라고 하자. 돈 주고 지금. 힘들어 죽겠어 진짜. 숫자가 1,400명밖에 안 돼. 이래갖고 되겠어 이래갖고. 고소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오늘 다시 또 저도 올릴 거예요. 제 이름으로. 여기 청원. 청와대에 국민청원이라고 있어요. 여기 가서 고소하시면 돼요. 제가 좀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가셔갖고 요 밑에 가면 동의 누르는 거 있어요. 여기 참여 신청.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를 누르시면 되는데 누르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뭐 문재인 정부가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비트코인 때문이고 문재인 정부가 중국 관광객 1명으로부터 달러 밀반출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비트코인으로 대북 송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딱히 없고 논리도 맞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영상과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선동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 김정민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응하라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대응하라고. 내가 언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막 봐달라 그러나? 다른 방송들이 고소 걸리면 막 난리 나잖아요. 뭐 어쩌죠. 전 변명 안 한다니까. 고소하라고 하자. 할 때만 해봐 그러잖아요. 그리고 링크는 이번에 제가 고소할 때는 제 걸로 걸 거예요. 에스다지메 말고 제 걸로. 링크 접속률이 막 떨어져 그냥 제가. 다른 데 막 10만 명 올라가는데 저는 10,000명밖에 안 돼요. 실망이야. 제 홈페이지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청원을 올릴 거예요. 그때는 저를 많이 고소해 주세요. 여기 저도 이렇게 썼잖아요. 나 김정민인데 찬성. 나도 대화하고 싶어. 나도 이렇게 써놨잖아요. 고소하라니까 그러네. 그리고 민주당에도 접수시켰다는데 민주당에서
221건인가 211명인가 고소했다면서요. 근데 왜 나는 고소장이 안 날라오지? 우리 엄청나게 욕 많이 하잖아요, 방송에서. 어? 우리만큼 욕 많이 하는 보수 매체 없을 텐데 왜 우리한테는 고소장이 안 날라와? 이거 우리는 걸리자마자 이거부터 긁고 늘어질 거예요. 비트코인 조사합시다. 응. 여기 근데 다 이제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이 로그인 할 때 옛날 때 여러 옵션이 있었어요.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스북 등등 있었는데 요즘 그 네이버는 안 되나 봐. 이렇게 안 된다고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상을 털어보려고 하는 거야. 이거 쓴 사람 누군지 알려고. 야, 이런 야비한 짓까지 하더라고. 예,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를 이제는 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비밀 투표 안 하려고 그러네. 공산주의야, 역시. 얘네들 하는 방식은. 그리고 JTBC 너무 고마워요. 이름도 5대 0이야. 내가 5, 얘가 0. 5대 0. 내가 이겼어. 5대 0이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거 방송했는데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죄다 욕이야, JTBC. 다 욕먹고 있어. 저를 욕한 사람은 전체 비율에서 봤을 때 10%도 안 돼요. 90% 이상이 JTBC를 욕해. 근데 이거 JTBC는 좌파들만 보잖아요. 그렇죠? 아니 좌파들만 보는데도 90%가 욕이라는 건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라는 게 이런 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지지율이 뭐 60%라고? 어디다 대고 거짓말이야. 응? 좌파 매체에서도 안 나온다니까. 그 어디 갔어? 그 중국 애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비트코인 때 배달 사고 나갔고 중국 애들 등 돌아섰다고 했죠? 이제 더 이상 중국 애들 댓글 도와주지 않아. 왜? 여기서 또 보면 중국식 냄새가 나는 댓글이 없어요. 저희가 다 읽어봤어요. 다 댓글을. 중국 애들 없어. 그러니까 조선족 애들의 댓글이 없다고 이 속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문구 오소리인지 뭔지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없어 보이더라고. 여기는. 왜 걔들이 달기도 좀 애매했나 봐요. 좀 애매했나 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공유하는데 글이 잘 안 뜬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메시지. 이런 이상한 메시지가 뜬대요, 지금. 그리고 여기 김어준 방송 유시민 비트코인 강의에도 댓글 달았다가 막 악플을 당했는데 그래도 몇몇 사람들은 반응이 좋아졌대. 이게 저희의 장점입니다. 이게 저희의 장점. 일반적인 보수 매체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도 얼추 보니까 지금 한 80분? 80분 가까이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강의할 때 손 들고 딴지 거는 사람이 있어요. 제 강의를. 그럼 보통 일반적인 보수 사람은 저 새끼 나가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이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래요. 더 자세히 들으라고. 왜? 나는 바꿀 자신이 있으니까. 덤벼보라예요. 이런 애들 들어가잖아요. 얘들 들어와서 우리 감시하다가 교화되는 사람들 많다니까. 제 자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아니 그러니까 반박하려니까. 나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순결한 거 이런 거 잘 안 따진다고. 에? 사람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신이 아닌 이상 아니 촛불 들고 데모했을 수 있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할 수 있지요. 물론 뭐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지만은 어쨌든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알았으면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핵심층들, 주사파 핵심층들이 농간을 친 거니까 걔네들에게 현혹된 거니까 걔네들만 나중에 제거하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5천만 국민 중에 2,500만을 절반을 제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속을 수 있다.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속은 거 알았으면 다시 돌아오면 된다. 왜? 제가 이야기하는 이 전략, 보수 쪽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뭐예요? 맨날 순혈 보수 얘기하죠? 저 그런 거 없어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 뭐 어쩌고저쩌고 아까 막 이 과거 따지고 이러는 거 저 없다 그랬잖아요. 왜? 제가 바라보는 이 정치 이 판에서의 전략은 일본식 장기 같은 사고방식이에요. 아세요? 일본 장기? 중국식 장기는 뭐예요? 딱 따면은 잡아먹죠? 서양 장기도 그렇고 일본 장기는 뭐예요? 딱 따면은 전향.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가운데 훅 들어가요. 그냥. 좌파애들 99%에서도 저 혼자 들어가서 강의해요. 그러면은 아가거리고 떠드는 사람들 중에 한두 명은 제 말을 듣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원래 수학적으로 그래요. 그 20%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머지 80% 기다리면 돼. 왠지 알아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 동물의 왕국인데 거기 뭐가 있었냐면은
이 개미들을 일을 시키면 20%는 열심히 일하고 80%가 놀아요. 아 그래? 그러면은 이 열심히 일을 하는 20%의 개미를 뽑아가지고 사회를 만들면 그 개미 집단은 이 앞 집단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걸 뽑잖아요. 그건 그 20%에서 80%가 또 놀아. 그리고 나머지 20%가 또 열심히 일을 해. 사회가 원래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20%를 얻기 위해서 그 좌파들 한 건데 훅 뛰어듭니다. 20%는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 나가고 나면 나머지 80%에 또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 그 중에 또 80%가 전향되게 돼 있어요. 이게 제 전략이에요. 그리고 지금 8개월이 흘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변했죠. 왜냐하면 최소한 제 강의만큼은 검은 머리가 많습니다. 대머리와 흰머리 별로 없어요. 그렇죠? 검은 머리. 혹시 여기 위장으로 염색을 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연령층이 젊다는 건 여기 계신 분들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꽤 많아요. 어저께는 다 젊은 애들이었어요. 30대 이하로. 그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8개월 동안 이 정도면 무진장 빠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비트코인을 갖고 제가 물건을 준 이유는 뭐예요? 이 속도를 가속화 붙이려고. 그런 의미에서 JTBC는 연락에 고마워요, 제가. 이 오대영 기자 나중에 한번 조사해봐야겠어. 우리 편일 것 같아. 엑스맨이 요즘 너무 많아갖고 그래요. 엑스맨 너무 많아. 고마울 뿐이야.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저를 고발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 웹사이트예요. 제 이름을 쳐볼게요. 김정민. 8건. 3건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진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은 평화의 제전 동계올림픽에 정신을 놓을 시간이 없다 해가지고 유비무한 전쟁 대비 만반의 준비 태세를 점검해야 할 때이다. 김정민 박사 편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하는 이유 등등등등 해갖고 트럼프와 김정은을 동격에 넣고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등해서 이게 뭐냐면 제 칭찬이에요. 누가 올려놨어. 또 뭐 있냐. 청와대 참모진에 김정민 박사같이 똑똑한 인재가 없어 보인다. 보세요. 아니. 이게 뭐냐면은 이거 저 고소할 때까지만 해도 압도적으로 저를 욕하는 게 많았다니까. 근데 뒤집히고 있잖아. 그렇죠? 물론 클릭수는 별로 안 나와요. 게을러. 왜 좀 눌러주세요 좀. 국제관계에서 여기도 보면은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뭐 고소고발 이런 거 얘기 나왔잖아요. 요거 3개 외에는 3개가 칭찬이고 3개가 욕이야. 보세요. 일주일 만에 바뀌었다니까 이렇게. 이게 바로 얘네들이 프로파간다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겠지. 왜냐? 제가 있었던 데가 러시아하고 카자흐스탄 아니에요. 프로파간다의 본고장. 빨갱이들의 나라. 나는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걔네들의 프로파간다 전술을 너무 잘 알아요. 걔네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하는 전략 전술 내 손 안에 있죠. 그리고 걔네들이 그걸 하면서 얼마나 실패를 했는지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뼈를 깎는 그 후회나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네들이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혹하게 해서 정권 잡은 데는 성공했으나 나중에 진짜 정치할 때 개죽 썼잖아. 그래서 엄청 후회한다고요. 물론 카자흐스탄이 이제 잘 사니까 걔들은 후회 안 해. 하지만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주변 국가들은 지금도 엄청 후회를 하죠. 왜? 내가 왜 이랬을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걔들이 지금 보고 있는 책이 누군데? 박정희 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너무 뭘 몰라. 어쨌든 간에 항상 눈에 넣는 이해는 이. 걔네들이 그런 식의 통일전선 전술을 썼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통일전선 전술을 씁니다. 저 잘 알아요. 그 전략에 대해서. 저 운동권 출신은 아니었지만 공부를 많이 했거든. 니들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나도 그런 식으로 나간다. 태극권의 원리예요. 태극권의 원리. 쩔썩 붙어서 같이 움직이는 거야. 너 한번 당해봐라예요. 효과 있잖아. 그리고 지지율. 이게 저예요. 보세요. 여기 웬만한 유명한 사람들 다 집어넣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저 1등이에요 지금. JTBC한테 너무너무 고마워. 후속보도 한 번 더 하지. 아니면 나를 부르던가 생방송으로. 절대 녹화 방송 안 해. 왜냐? 장난칠 게 뻔하니까. 그리고 생방송 하면은 깜짝깜짝 놀랄 발언의 수위도 할 거예요. 각오하고 불러. 그거예요.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가끔 방송하다가. 그것도 감안할 수 있다면 해봐요. 할 때만 해봐라요. 네? 네. 몰라요. 해보세요 한번.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네. 가짜뉴스라는 근거 이 방송 가지고 저 똑같이 물고 늘어줄 테니까 네가 나 가짜뉴스라 그랬지? 한번 얘기해보자고. 제가 강의할 때 슬라이드 몇 장 준비하는 거예요. 성 기자랑 같이. 150장 배우자 거의 300장 분량이에요. 그거 중에 하나 달랑 기사 뽑아 올려갖고서 그렇게 곧다구로 편집하나?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은 보여주지 않지? 적어도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 정도 50분 정도로 해서 만들어야지. 어? 제대로 공부도 안 한 주제에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이거 보세요. 북한의 미모 여성. 요즘 한국 여자가 더 예쁜데 과학의 힘을 빌려서. 어쨌든 가장한 입사 지원서로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했다. 이건 뉴스에 다 나오잖아요. 비트코인 거래 시장에서 북한 애들이 해킹해서 비트코인을 훔쳐가고 대북 송금 한다는 얘기 이미 나오고 있다고요. 예? 이건 음모론도 아니고 한국 뉴스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외신에도 나오고 있다니까. 응? 영어 모르면 한국 뉴스라도 제대로 보고 얘기하던가. 그 다음에 미국에서 가상통화자금 북유입 우려 이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하잖아.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가짜 뉴스려면요 계좌 까면 된다니까. 계좌 까면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오해가 풀린다고. 어? 이거를 안 까고 자꾸 빙빙 돌리고 뭐 단독 대응하지 말라 이런 소리 하면은 더욱더 의심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북한 애들 왔는데 벌벌 기고 맨날 VIP 대접하고 이러면 더욱더 의심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금 세탁 우려놓고 신경전. 뉴욕 금융청에서 6개 은행을 조사하겠다고 했거든요. 6개 은행. 의심되는. 그리고 여기서 뭐라 얘기했냐면 마약 조직이나 테러 조직의 블랙머니, 즉 검은 돈이 흘러 들어갈 수 있어 국제공조를 통한 자금 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즉 한국 정부 협조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왜 협조 안 해?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 아니야. 에? 이런 거는 합리적 의심이라 부르지 않나? 아예 메넨데즈 의원은 대놓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대놓고. 여기 보면 나와요. 이렇게. 보아 기자, 미국의 소리라는 기자 만나서 북한은 미국과 국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고안해낼 수 있다는 역량이 입증됐다며 특히 가상화폐 악용 가능성에 대해 의회는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북한 애들이 한국의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미녀 북한 예쁜 자인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여자 한 명 집어넣고 해킹을 조작한다든가 혹은 밖으로 송출시킨다든가 아니면 바깥에서부터 들어온다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내부에 조력자가 있으면 방화벽을 열어주긴 되겠죠. 트로이 목마처럼. 이런 일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계좌 까자는 거 아니야, 계좌. 근데 왜 계좌 안 까? 안 까면 이 말이 맞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화벌이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활용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외화벌이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활용했다는 주장은 지난해 12월 말 백악관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저는 이거 지난달 9월 달에부터 얘기했는데 그렇죠? 제가 미국보다 더 빨라요. 내가 미국보다 먼저 이걸 찾아냈어. 얘네가 혹시 제 방송을 보고서 조사한 게 아닌가 싶어. 왜냐? 미국보다 3개월 빨랐거든 제가. 한국에서 아무 관심 안 가질 때 비트코인 얘기 시작하면서 조사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 그게 7월 25일인가 8월 1일인가 그래요. 방송에. 그렇죠? 그래갖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다 중국의 검은 돈이니까 한국의 애국자들은 해킹해서 가져야 애국자가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게 이거 미국보다 빨랐다니까 제가. 돈 세탁 막아라. 그 이유는 이쪽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비트코인 거래에 돈 세탁이 있다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이고 그 돈 세탁 내용물 중에 북한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이미 그것도 확인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짜가 아니야. 근데 JTBC에서 가짜 뉴스라고 보도했잖아. 그래서 어떤 뜻 있는 열사가 JTBC를 CIA에 고소했어. 예. 네. 잘한 거예요. 어디다 대고 거짓말이야. 어디다 대고 거짓말. 제 말이 거짓말인지를 입증하려면은 계좌 까래니까 아주 간단해요. 계좌 까 그냥. 뉴욕 금융청에서 보고 싶다고 한 6개 은행 있잖아요. 계좌 까래니까. 그러면 한 방에 끝날 일이야. 근데 왜 은행들이
그거를 계좌를 못 가게 다 조사해가지고 일일이 대응하지 못 하지 말라고 왜 협박해? 이러면 이상한 거 아니야.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응? 그래갖고 이제 이건 제가 농담을 한 건데 미션 임파서블 영화 이거 얘기한 건데 여기 IMF 나와요. 여기서 물론 미션 임파서블 포스라 그래서 불가능한 업무를 해결하는 뭐 팀 뭐 이런 식의 의미지만 그 원래 그 정보기관은요 웬만한 국제기구 안에 각자 독자적으로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맨날 FBI, CIA만 얘기하는데 미국에는 NSC도 있고 해군의 OSS도 있고 여러 정보기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국제금융기구 안에도 당연히 정보기관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존재해요. 걔네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쉽게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거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 제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야, IMF나 이쪽 애들은 CIA보다 더 무서워. 내가 얘기한 거예요. 얘들은 진짜 무서운 애들이야. 왜? 돈 관리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건 돈이랑 관계된 거기 때문에 돈이 안 돼? 그러면 얘들은 무지막지해요. 근데 이번에 그 펜스 부통령 왔을 때 북한이랑 같이 안 함께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동맹국에 대한 선전포고 행위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석을 시키려고 했죠. 선전포고했네? 그러면은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 이번에 이 비트코인 돈 세탁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선전포고했다고 한국을 공격하진 않겠지만은 금융 공격은 하겠네? 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살려두지 않겠다 싶은 거예요. 이 개념 없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외교를 개판으로 한다고. 외교하는 법을 몰라. 이게 어떻게 여파가 갈지는 우리 한번 올림픽 끝나고 한번 보자고요. 우리은행에서 대북 송금한 적 없다. 허위사실 유포자를 고소하겠다. 2018년 1월 4일이에요. 오늘은 2018년 2월 9일? 아니야 10일이죠. 왜 고소 안 해? 고소하라니까. 한 달이 지났네. 이 사람들도 문재인 대통령을 닮아가나 봐.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그냥 구경만 하네. 좌시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안 쫄아. 그러니까 얘기하라니까. 나를 부르니까 검찰에. 왜 안 해? 나를 빨리 불러줘야 돼. 왜? 조사 들어가잖아요. 조사 들어가면 난 이거 가지고 미국 금융청이랑 딜을 하면 되지. 야, 드디어 나를 고소했다. 나를 통해서 재판을 걸면 되니까 너 나한테 변호사 대줘. 걔도 돈 많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대. 까자. 드디어. 나를 매개체로 까면 되잖아. 그렇죠? 나 기다리고 있다니까 지금. 나를 고소해주기만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라니까. 이름 확실하고 정확하게 하는 거 저 좋아해요. 이렇게 질질시간 끄는 거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중국에서 이제 비트코인 얘기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그 가상화폐 거래소 문제가 생겼는데 거래소를 폐지했어요. 폐지한 이유는 뭐냐?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느냐 아무런 상관없어요. 왜? 그거는 쓰는 사람이 뭘 쓰냐의 문제니까. 가끔씩 저한테 댓글 다는 애들 중에 좌파 애들은 어떤 비트코인의 원리라든가 활용성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요. 저는 그런 말 안 들어요. 왠지 아세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칼이 왜 만들어졌을까? 빵을 잘 자르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사람의 배때기를 자르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돼지 목을 따서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기 위한 건가? 그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쓰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라니까. 비트코인이 역사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니까 저는 관심 없어요. 그거를 어떤 목적으로 누가 왜 육하 원칙에서 했나 이것만 알면 돼. 근데 동북아시아에서 만들어진 비트코인은 무슨 목적을 한 거예요? 돈 세탁이라니까. 게임 끝. 더 이상의 토론은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돈 세탁을 위해서 만든 게 비트코인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시아에서. 그리고 그게 전 세계 거래량의 90%를 중국이 만들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최소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움직이는 모든 비트코인은 다 돈 세탁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그 다음 얘기를 시작해야지. 이야기 쏙 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폐쇄했던 이유는 뭐냐면 중국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1비트당 막 50만 원, 20만 원 하던 게 갑자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막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도 경제 성장의 한계가 와서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었던 방황하던 돈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중국 경제 자체가 지금 위험해요. 금융시장도 위험하고 부동산 시장도 위험하다고. 근데 이 상황에서 모든 투자 자금의 돈이 비트코인으로 몰리기 시작하면 부동산과 주식은 어떻게 돼요? 망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비트코인 시장을 폐쇄해서 돈이 글로 못 가게 해가지고 중국의 부동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식의 거품을 유지하는 데 쓰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야 사실은. 하지만 당장 중국 경제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 내에서 검은 돈에 대한 거래가 안 되니까 그게 한국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비트코인을 우리가 별로 생산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우리나라가 왜 비트코인 거래에 1등이 되냐고. 비트코인 거래소의 1, 2, 3등이 과거에 한국이 됐잖아요. 최근 이 폭망 사건 나기 전까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야. 그거는 다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이 거의 100%라 할 정도로 다 중국 거였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 애들이 만든 목적은 돈 세탁.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은 돈 세탁의 목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돈 세탁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불법적이고 은밀한 거죠. 그럼 거기에 대북송금이나 움직임은 그 속에 없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있지. 있을 것이라 추정이 됐는데 이미 적발이 됐잖아요. 그러면 있는 거네. 그거예요. 그래서 저기까지 끊었는데, 자,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 한국 진출 본물 나오잖아요. 왜? 안 되니까 한국으로 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좀 뉴스를 좀 보고 얘기하라. 이 JTBC 병신 같은 놈들. 뉴스를 봐, 뉴스를. 자기네 것만 보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중국 애들이 해외에다 거래할 때 자기 거래소가 폐쇄된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폐쇄해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요. 맨투맨으로 만나서. 왜? 컴퓨터에 저장하면 되니까.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이죠. 어마어마한 양. 뭐 1비트, 2비트 거래하려고 만나진 않죠. 그래서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한국에 가져와서 이걸 거래했다니까. 우리나라 시중에 돈 비트코인은 다 중국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전 세력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국회에서 얘기가 나왔죠. 자, 근데 이거 공직자 재산 신고 가상화폐는 안 된다. 안 해도 된다라는 뉴스 나온다고 제가 계속 떠들었죠. 근데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대? 이거 이제 신고해야 된다고. 맞아요? 신고해야 돼요? 곧 할 거래요. 곧 할 거래? 우리가 자꾸 떠들어서 그럴 거야. 왜? 이것도 떠드는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 너무 퍼지니까 이제 자기 눈치 보여서. 그렇게 된다는 소리는 예측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일시적인 반등을 한다는 소리랑 똑같아요. 왠지 알아요? 신고하고서 이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세금 내야 되느냐. 그럼 세금 내는 수수료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겠네? 이제 국민연금 또 꼬라박겠구만. 일시적 가격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서. 미리 다 얘기해서 못하게 만들어야지. 응? 분명히 그 짓 할 거야. 청와대도 가상화폐 이렇게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자재령이란 말이 나오지. 얼마나 미친 듯이 하면 자재령이야. 청와대에서 일 안 하고 이거만 하나 봐. 혹시 내 생각에는 청와대 암살단을 보내도 쉽게 대통령의 생명이 위험할 것 같아요. 왜? 비트코인 이거 차트 보느라. 경호원들까지. 뭐 일 하겠어? 이런 미친 짓 하고 있다. 이런 미친 짓. 일을 해야지 일을. 왜 비트코인만 봐. 아이 등신들 진짜. 그리고 투기 잡겠다더니 정부 앞에 또 한다고. 이번에 JTBC에서 나왔죠. 간접 투자라고 나이겠죠. 간접 투자면은 여기 중소기업 벤처사업부나 국민연금이나 우정사업부가 모를까요? 어떤 애들은 그래요. 아 이거는 박근혜 정권 때 집어넣은 거야 그래. 에이 병신 같은 놈들. 그때 돈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운영자금이 그때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는 계속 중간 보고 한다고요.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서 언제 거래됐는데 이 등신 같은 놈들. 그러니까 이 좌파애들이 논리는 뭐냐. 아 이거 이명박 정권 되는데 이거 박근혜 정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참 잘해요. 햇쓰려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간 거는 맞아. 근데 비트코인이 언제 시작됐는데 그리고 그 비트코인이 시작되고 나서 대량의 돈을 언제부터 꼬라박았는데 대량의 돈을. 그리고 문재인 때죠. 당연히 문재인 때 한 거지. 그리고 이렇게 대량의 자금을 투입할 때는요. 반드시 신고한다고요. 왜? 투자자가 자기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고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다 알아. 그러니까 간접 투자니까 얘네들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투자 대신 해준 대행업체가 자기 마음대로 했다? 어디다 대고 거짓말해. 다 보고 들어가는데 왜? 투자자 입장에서 아닌 것 같아면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왜 냅뒀어? 그럼 더 이상해지네. 그럼 대행업자하고 그럼 또 얘네 기관까지 또 한 팀인가? 오히려 더 의심하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 버렸네. 응?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짓을 해요. 한 번 문제가 생겼는데 또 하겠다 그래.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분 잘 말했어요. 비트코인 거래되는 거 재산 신고한다 그러면은 더 이상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위 공직자들 비트코인으로 재산 꽁치려고 했다가 자꾸 가치 떨어지니까 다시 현금화 시켜야 돼. 현금화 시키려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럼 비트코인 가격을 올라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거액의 돈이 들어가야지. 이거 한 번 더 쏟아붓겠네. 그래서 이런 이상한 짓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이상한 짓? 이미 문제가 발생했는데 왜 돈을 또 꼬라박지? 이런 걸 자꾸 방송에 내보내야 얘네들이 딴짓을 못해요. 네. 연금 또 꼬라박으려고 하는 거지 이거예요 지금. 탈탈 털어갖고 또 집어넣으려고. 돈 세탁. 돈 세탁 전에 먼저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미국이 중국하고 화해를 맺어요. 화해를 맺으면서 이제 드디어 중국이 서방 세계와 교육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중국에서 우리가 드디어 서방 세계와 접촉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서방 국가를 공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작전을 짭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중국 공산당 일본 해방 제2기 공작 요강. 그 당시에 중국이 바라봤던 서방의 공약 제1대상은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만든 건데 여기에 제가 빨간색을 쳐놓은 거는 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군중작신전도 이미 하고 있죠. 이거 사실 다 하고 있어요. 사실. 잘 색깔 보세요. 우리나라 여기 연극 스포츠 교육 분야 전교조 빨갱이들 있죠 이미. 그 다음에 연극 스포츠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 중국 애들이랑 돈 안 받아먹고 일하는 놈들 있어요? 다 친중이죠 지금 거의 절대 다수가 친중으로 넘어가 버렸죠. 신문 잡지 중에 지금 빨갱이 아닌 데 있어요? TV는 어때? 출판물? 언론 매체? 다 친중적이고 친북적이죠 지금. 공작대로 하고 있죠. 연합정부는 수단, 의원을 개별적으로 장악. 요것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도 친중파 정치인들이 무진장 많죠 지금. 초청여행 외유 이거 해가지고 시바지 부대 동원해갖고 애들 만들고. 어? 그 다음에 대자민당 공작 여기도 나오잖아요. 일본에서도 민주당은 친중 정권이에요. 친미 정권이 자민당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친미 정권이 자민당을 친중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자민당 공작 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으면 뭐예요? 대자한당 공작이 되는 거예요. 했다니까요. 새누리당 때, 한나라당 때 이미 다. 그래서 그때 출신 정치인들 중에 친중파 아닌 사람들이 별로 없을걸요? 상당수가 넘어갔을걸? 그 외에도 빨갱이한테 해준다는 건 다 있고 정당 공작소에서 통솔한다 뭐 이런 쭉 여러 가지 얘기 나와요. 극우단체 공작 이런 것도.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 중에서도 우파인 척하면서 우파 갈라놓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 극좌파 단체 공작 이런 건 뭐 이미 정교조라든가 민주노총 이미 있죠. 그 다음에 화교 공작 이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화교들 많아요. 그 화교들을 중국 애들이 그러니까 중공이죠. 공산당들이 자기 쪽으로 포섭해가지고 끌어들이는 거. 그러다 보니까 SBS라든가 이런 데 중국 돈이 거의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데 TBC 라디오쇼, SBS 방송, 그 다음에 또 어디야? JTBC 중국 자본 엄청나게 들어간대. 이런데 이번 새해 무슨 연예인 대상인가? 보셨어요? 중국과 연락이 비치잖아. 화교 연예인, 중국 연예인 위주로 비춰주고 걔네들 위주로 상타고 걔네들이 지금 전파 방송은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죠 지금. 네? 그런 데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근데
국민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헬렐레 해갖고 그냥 보고 있어요. 그런 애들이 대중의 인기, 한국에서 인기를 얻은 연예인이 된 다음에 동북공정 문제, 그 다음에 뭐 북한 문제 이런 거 나오면 그 연예인들이 뭐라 발언해요? 친중적인 발언을 한다고. 그러면 그 팬들은 뭐라 그래? 헬렐레 해가지고 나도 저 연예인 존경해요. 개념 있는 연예인이야. 이런 개소리 난다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니까. 젊은 애들도 정신 차려야 돼. 연예인들까지 파고들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독도 문제 나오면 개거품 풀어. 그 논리로 왜 동북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 똑같은 논리.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대사 연구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 좌파 사람들 내가 늘 얘기한다고. 독도 문제만 나왔다면 개질할 떨어. 좋다 이거야. 그래. 나도 찬성. 근데 왜 동북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항상 그런다고. 당신은 왜 동북공정에 대해서 얘기 안 해? 응? 독도는 우리가 시효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본이 뭐라고 얘기하건 일단 독도는 우리가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경찰도 배치해놨고. 만주는 우리가 시효 지배 못하고 있죠. 근데 그걸 떠나서 지금 중국 애들이 지금 북한하고 그다음 백제사까지 해가지고 다 동북공정에 집어넣어서 신라만 빼놓고 고구려 백제를 다 중국사로 집어넣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반박 안 해? 고대사 연구하는 단체 아니야. 역사 연구 단체가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중국도 먹었어? 내가 맨날 그런다고. 중국도 먹었냐고. 어? 먹었겠지. 중국도 먹었으니까 찍소리 못하지. 그러면서 모든 분노의 방향은 어디로 가? 독도. 나 그래서 그래. 야야야 이쪽도 쳐다봐. 그런다. 이쪽도 쳐다봐. 계속 내가 깐죽깐죽거린다고. 동북공정 쳐다보세요. 안 보려고 그래. 보라고. 내가 계속 한다고. 얘기 안 해? 그럼 너는 친중파야. 내가 얘기한다고. 그럼 그래. 김 박사는 넌 친일파야. 그래. 이런 병신 새끼야. 아이고. 진짜. 어? 이렇게 등신 같은 짓을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애국자 코스프레를 하려고 그래. 내가 얼마 말이야. 독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힘들게 대모한 줄 알아? 누가 뭐래? 아, 그러니까 동북공정도 하라고.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 애들이 여러 나라를 경유해가지고 우리나라 쪽으로 투자를 합니다. 이 돈은 깨끗한 돈이에요. 깨끗한 돈. 이미 다 세탁이 끝났기 때문에 깨끗한 돈이야. 이 돈이 우리나라에 해외 투자라는 형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외환보유고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면서요? 아세요? 뉴스에 나왔던데? 어마어마하게 많대. 그것도 또 자랑하고 싶어서. 검은 돈이 못 나가고 있나 보지. 난 이렇게 보이는 건데? 나는 거꾸로 생각하는데? 검은 돈이 못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오히려? 왜? 내가 얘기했잖아요. 임종세가 사고 쳐가지고 외환 반출이 어려워졌다. 뭐 어쨌든 간에 합법적인 명목으로 우리나라의 주식, 부동산, 기업을 인수하는 데 쓰인다. 기업은 중국 애들이 아직 뺏어먹지 못한 기술들 인수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갑자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9월 1일이에요. 여기가 10월 1일이에요. 그 사이쯤서부터 부동산 값이 올라가기 시작해. 그 시기가 언제냐?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쇄된 시점이에요. 9월 15일 날 폐쇄됐어요.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 있어요? 여기. 근데 전 더 궁금한 게 이거야. 이거. 우리나라 4.3 부동산 대책인가 발표한 거 있죠? 파리. 그리고 뚝 떨어져. 이것도 의심스러운 거, 이것도. 뭔가 이상해. 우리나라의 부자들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떨어진 부동산을 중국 놈에게 팔아먹는다? 왜 이런 짓 하지? 이런 생각까지 추가로 더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부자는 적폐의 대상인가? 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자들의 돈을, 부동산을 뺏어서 지금 중국 놈들에게 헐값으로 매각하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왜? JTBC 이런 애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보면서 저의 상상력이 자꾸 확장이 되기 시작해. 이 새끼들 좀 이상한데? 제가 뒷부분에 얘기했잖아요. 금융 코민테른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금융 코민테른. 전 세계 공산화를 위해서 거대한 금융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 좀 이따 얘기할게요. 주식도 보면은 중국이 비트코인 시장이 폐쇄된 이후부터 코스피가 2,500을 돌파해버려요.
쫙 올라가 버려요. 와, 내가 얘기했잖아요. 중국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안 되자 비트코인 그거를 매매를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왔다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모든 비트코인은 다 중국 것이고 원래 최초 제재된 목적은 돈 세탁이다. 돈 세탁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트코인이 한국에 와서 건전한 목적으로 거래가 될까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지. 돈 세탁을 목적으로 거래가 되게 돼 있죠. 근데 그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비트코인을 100만 비트를 갖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 왜? 근본적으로 달러를 갖지 못하는 한 비트코인은 그냥 전자기 신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는 달러가 많이 필요하다 해요. 어마어마한 양의 달러가. 근데 한국에 그만큼의 달러가 없으니 어떻게 돼? 중국인들이 돈을 투입할 것이다. 근데 진짜 그래프를 보니까 올라가고 있어요. 강남에 지금 부동산 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거 다 누가 올린 건데? 중국 애들이에요. 그 신문에도 났잖아. 주식은 왜 올라간대? 중국 애들 때문이라니까.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의 재산을 사는데 돈을 1차로 쓰고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달러를 환전을 해서 원화로 바꿔서 원화로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달러는 우리나라 은행에 남아있죠. 그러면 중국 애들이 갖고 온 비트코인을 아니죠. 먼저 비트코인 시장에서 바꾸죠. 팔죠. 팔아서 원화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원화를 받아서 뭐를 해? 달러로 바꿔서 나간다고. 어디서? 대림동 같은 데서. 그 짓 하고 있는 건데. 내가 그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응? 이런 그래프가 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얘기했지만은 비트코인이 한국에 들어와요. 근데 비트코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달러도 들어와요. 어떻게? 주식, 부동산, 기업 인수 합병을 위해서. 그러니까 달러도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비트코인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 들어온 거를 아까 제가 말했던 방식처럼 돈 세탁을 해서 여러 나라로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 나라로 퍼뜨리기 전에 여기 또 여러 개의 대포 통장이 있죠. 이렇게. 자, 그 옛날 때부터 돈 세탁을 하기 위한 작업은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그 햇빛 나눔 통장인가 뭔가 하는 거. 노숙자들에게 주는 거. 저는 묻고 싶어요. 노숙자들한테. 그 통장 있어야 하고. 갖고 계신 통장 있냐고. 핸드폰도 만들어졌죠. 그 핸드폰 갖고 있어요? 하고. 왠지 대포 통장, 대포폰의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노숙자들. 노숙자들 찾고 싶어도 못 찾아요. 왜? 등록이 안 되니까. 안 보이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대포폰과 대포 통장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지금 옛날부터 그 몇 년 됐거든요 벌써. 원래 대포폰이나 대포 통장은 그렇게 만들어요. 자, 근데 가상화폐 거래소 서버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일반적인 무역하고 다르게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갖고 오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이 그 여러 거래소 있죠. 뭐 빗썸도 있고 여러 개 코인원도 있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 거래소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계좌 가상 계좌 만들어서 여기다 비트코인 집어넣어. 그리고 돈도 여기서 거래가 돼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있던 거래나 이런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거래소는 여기에 있고 돈은 제3의 은행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여기다 적어요. 숫자만. 원래는 얼마 입금하고 숫자만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돈은 다른 데 있어요. 은행이. 그래서 거기다가 이거를 통보해서 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돈을 주는 식이야. 근데 비트코인 거래시장은 안에서 다 이루어져. 이러면 매우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부 거래자 중에 예를 들어 북한 미녀 출신 그런 간첩이 이 비트코인 거래소에 취업을 했어. 그러면 여기에 가면 이 서버 안에는 비트코인도 있고 돈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빼내갈 수 있어. 이게 지금 미국이 의심하는 대북송금의 한 부분이에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예요. 충분히 할 수 있고 사건도 많이 터졌어요 이미. 그래서 계좌 까려는 거예요.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특별 검사가 있었는데 TF팀의 책임 부서는 청와대예요. 골 때리잖아요.
태스크포스 팀이 청와대래. 이거 감시하는 거. 미국에서 지금 대북 송금 의혹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조사해봐야 돼. 그랬더니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라 그래요. 야, 은행한테 개별 대응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한다. 하더니 특검 조사를 하겠다 하더니 그 특검 조사하는 그 팀의 대빵을 청와대에다. 청와대 누굴까? 이거 혹시 임종석이 아닐까 이거? 어? 이러면 조사가 되겠어요? JTBC는 이런 걸 보도를 해야지. 이건 수사 구조 자체가 지금 불공평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 그래놓고 청와대에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아, 따라서 가짜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뭔 개소리야.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구조를 이거 진짜 이상한 구조 아니에요? 왜 청와대가 여기 왜 개입해? 청와대가 그 대북 송금 관련된 이런 거 원래 국정원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정상적이라면은. 근데 왜 국정원이 안 하고 청와대가 하냐고. 청와대가 이걸 전담할 수 있는 팀이 있나? 응? 청와대 경호원이 북한 애들을 경호하는 판에 그런 놈들이 대북 송금을 조사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논리가 말이 안 맞잖아 지금. 어?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침몰하냐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이거는 터지면은 큰 사건이에요. 왜냐? 이거는 문재인의 핵심 지지층을 개박살내게 하는 거예요. 문재인을 믿고 찍었던 핵심 지지층이 청소년층이죠. 젊은 층들. 걔네들 돈을 삥 뜯어가지고 북한에 퍼준 거라니까. 또 나머지는 또 이제 중국 애들 돈 세탁까지 수수료, 그리고 지도 먹으려고 수수료. 이런 걸 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니까요. 그래서 조사해야 돼.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은 문재인의 지지율은 제가 장당권 때 5%대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올림픽 끝나기 전까지. 내가 자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임기가 2월 25일까지니까 보궐 임기가. 내가 2월달 안에 떨어뜨릴 수 있다고 내가 늘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국민들이 안 움직이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돈이 지금 날아갔는데 왜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국민연금 별로 안 모아서 저는 별로 감각이 없어요. 해외 오래 살았기 때문에 별로 전 돈을 넣은 게 없어. 아주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몇백만 원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어? 지지자층 돈만 날아간 게 아니라 연금도 손댔다고 했죠. 그럼 대한민국 5천만의 돈을 손댔다니까. 공금을 손대갖고 대북 송금을 한 것 같은 거예요. 응? 근데 왜 가만히 있어? 이거 조사하자고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그 나라 국민은 내가 봤을 때 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응?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내가 봤을 때 이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쟁해도 돼. 왜? 한반도에는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이니까. 개돼지밖에 없잖아요. 응. 아니 이러한 거를 왜 보면서도 가만히 있냐. 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 정도로 의식이 없는 인간들이 사는 지역을 왜 사람 대접하면서 패권 경쟁을 미국이 해야 되냐고. 응?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전 동정이 안 가요. 그런 사람들 보면. 죽으려면 죽어야 된다고 봐. 왜? 민폐거든. 민폐. 응? 이거 조사해야 돼요.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시점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한번 점프합니다. 이게 나중에 그래프를 확대해서 보세요. 있는데 직접 가시면 돼요. 구글 같은 데 가서 비트코인 가격 치면은 뭐 여러 거래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요. 직접 확대해서 보세요. 거의 3배 가까이 뛰어요. 이 바닥선에서 이렇게 쫙 올라간다고. 3배 가까이. 이게 너무 거대하니까 이게 지금 안 뛴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인데 이때도 거의 3배 가량이 떠요. 문재인이 대통령 되자마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중국에서 거래소가 폐쇄되면서부터 쭉 올라가기 시작해요. 또 하나 여기 쭉 튀어나온 거 있죠? 요거. 이게 임종석이가 아랍에미레이트 가기 전날이에요. 아, 골 때리죠. 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의심하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자, 좀 더 확대해서 보니까 어때요? 요거를 여기를 제가 좀 더 확대한 거예요. 어때요? 올라가죠? 왜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문재인 당선과 상관관계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얘네들 애초부터 이런 거랑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상하죠? 자, 돈 세탁은요, 수수료가 비쌉니다. 해야 될 손작업. 이거
그 돈 세탁은 다 수작업이에요. 아주 정밀한 수공예품입니다. 그래서 비싸. 수공예품이야. 그래서 왜 전산화 시키는 순간 뽀록이 나거나, 물론 전산화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노가다가 좀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돈 세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100만 원을 돈 세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수수료가 20%에서 40%까지 날아갑니다. 40% 뛰어가는 거는 위험성이 높을 때, 급전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금액을 돈 세탁해라 그러면은 당연히 수수료 올라가요. 왜? 리스크가 올라가니까. 그 리스크 걸리면은 돈 세탁업자가 자기가 책임질 깜빵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수수료 많이 붙여요. 자, 근데 뭐 우리나라가 중국 돈 세탁할 수 있다 봐요. 뭐 돈만 벌면 되지.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나라의 어떤 일반적인 보수 사람처럼 저는 얌전한 거 모르고 점잖은 말 모르고 품위 전 모릅니다. 전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저는 현실과 실리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몰라요. 돈 세탁이라도 검은 돈이라도 돈만 벌 수 있다면 전 대환영이에요. 뭐 어때? 남이 나라에서 나쁜 짓에서 번 돈 우리나라가 잘 써먹으면 되지. 전 좀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돈 세탁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안 가져가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나 다른 돈을 건드려서 수수료를 주려고 한다? 그거는 후레자식이에요. 그건 안 돼. 왜? 중국 돈을 우리가 띵겨 먹어야지. 왜 우리가 중국한테 돈을 주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스위스가 왜 저렇게 잘 사는데 바티칸에 돈을 세탁해 주니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요리래래 요리 이런 거는 하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예? 걔들의 그런 자연과 이 품위 있는 삶은 어디서 온 거야? 돈 세탁 아니에요, 검은 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제가 바라보는 건 국익을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뭐 어때요? 근데 우리의 돈을 건드린다? 이건 안 되지. 저도 내로남불주의거든요. 내가 하면 로망스예요. 너는 불륜이야. 돈 세탁? 해도 돼. 근데 우리 돈 건드리지 마요. 이건 내 거야. 근데 이게 건드린다? 이것 봐라. 이 새끼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돈 왜 건드려요? 수수료가 들어간 중국 애들 입장에서는 100만 불어치 비트코인을 한국에 갖고 와서 현금화 시키고 그래서 그걸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수수료로 40만 원 빠져나가도 한대니까요. 100만 원 갖고 와서 60만 원만 갖고 가도 중국 애들은 괜찮아요. 땡큐예요. 땡큐. 현금화 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깨끗하게. 중국 애들은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뻥튀기 시키냐고.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뻥튀기 시키니까? 천천히. 제가 있잖아요. 돈 세탁은요. 한 번에 많은 금액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럼 들키니까.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수료 줄 수 있다니까. 그건 수수료 주면서 일을 하지. 수수료 안 주고 돈 세탁해주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받지. 근데 왜 뻥튀기를 치면서 짧은 기간 내에 무리한 짓을 하냐는 거야. 그거는 의심스럽다예요.